네, 강의를 계속 이어가기 전에 상속 개념에 대해서 빼먹고 하지 못해가지고 이어서 상속 개념부터 실습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이 다음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틀린에서 상속은 자바와 비슷한데 콜론을 통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을 할 클래스는 오픈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픈이라는 키워드를 써서 예를 들어 parents라는 클래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name은 미리 할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name은 parent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property도 똑같이 오버라이드 하기 전에 오버라이드 시킬 property라면 open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age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프로퍼티를 꼭 생성자 안에 넣을 필요 없이 초기화를 해준다면 필드 내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아, 예를 들어 race, string, Asian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함수도 오버라이드 하려면 open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speak이라는 함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를 들어 my name is ring and the age is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구체화할 child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상속받을 child 클래스, child 그리고 상속은 콜론을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parent 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버라이드 하려면 여기서 오버라이드 할 생성자는 여기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오버라이드와 age int 그리고 어, name은 그냥 초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name, name은 child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을 받았으니까 child는 부모의 속성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어서 따로 레이스를 선언하지 않아도 레이스라는 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스픽을 오버라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peak, I cannot speak English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버라이드가 돼서 만약에 child에서 speak을 불렀을 때는 어, 오버라이드 된 함수가 호출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함수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쟤는 is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parent를 먼저 불러보겠습니다. 30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parent 픽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child
child age는 5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child도 똑같이 speak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겠습니다. 그리고 child의 어, inf라는 함수도 한번 호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출력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상속을 받았지만 오버라이드된 함수가 호출되고, 그리고 부모의 프로퍼티인 레이스가 그대로 차일드에게 상속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형성의 개념을 이용해서 parent라는 클래스로 child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parent 픽은 가능하지만 info는 불가능합니다. info는 불가능하죠. 그리고 스픽을 하면 그대로 child가 어, 호출이 될 겁니다. child의 함수가 호출이 돼서 I cannot speak English가 다시 한번 출력이 되겠죠. 네,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스코프 함수란 특정 객체의 컨텍스트 내에서 특정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만을 가진 함수라고 정의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함수, 예를 들어 어떤 객체가 생성이 되거나 아니면은 객체를 프로퍼티를 바꾸고 싶을 때 또는 객체 내에서 무슨 함수를 호출하고 싶을 때 스코프 함수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pply랑 run 같은 경우는 apply랑 also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코프 내에서 프로퍼티가 바뀌거나 아니면 함수가 실행된 후에 어떤 바뀌어진 객체를 다시 반환을 합니다. 그리고 run하고 let은 마지막에 있는 그런 프로퍼티 값을 프로퍼티나 아니면 함수 값을 반환을 합니다. 그러면은 apply랑 also의 차이는 뭐고 그 다음 run하고 let의 차이는 뭐냐, 둘 다 it을 사용하냐 안 하냐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also랑 let은 it을 사용하면서 명확히 객체를 특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제로 돌아가서 어떤 말인지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parent라는 객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parent, parent 2, parent apply로 해보겠습니다. apply를 사용하면은 객체가 반환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race를 white로 바꾸겠다 하고 실제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parent to race is race,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면 네, white로 바뀌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아니면 함수를 다시 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speak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speak이 이 스코프 함수 내에서 실행이 됩니다. 네, 실행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My name is parent and age is 30. 어,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also를 쓴다. 그러면은 명확히 it을 통해서 특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객체를 반환합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서 객체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생성자를 만들 때 여기서 apply나 also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스코프 함수를 그냥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 run하고 let에 대해서 run하고 let은 마지막에 있는 함수나 아니면은 프로퍼티의 값을 반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property parent run speak 이렇게 함수를 하거나 마지막에 어떤 프로퍼티 값이나 아니면 함수에서 프로퍼티를 어떤 값을 전달하는 그런 값을 리턴하는 함수를 사용하면 프로퍼티로 갑니다. 프로퍼티라는 변수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 이렇게 해두면 프로퍼티 값인 race 값인 age안이 그대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let도 똑같이 let을 사용하면은 it을 사용해서 특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it을 사용해서 특정을 하면은 명확히 뭘 호출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장점이 있죠. 네, 이렇게 코틀린의 기본적인 문법에 대해서 거의 다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못 다룬 주제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코르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타 여러 가지 내용들도 빠진 게 많은데 지금 이 강의는 코틀린의 입문자를 위해서 만든 강의다 보니까 어, 강의가 좀 깊이가 좀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공부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통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알게 돼서 좀 더 심화적인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